오늘은 아픈 시어머니 콘셉트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열이 펄펄 나서 누워 있었어요. 몸이 좋지 않아서 하루 종일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카메라를 들고 저를 찍고 있었어요. 제 상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면을 찍을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 사는 몇 살이고 지금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꼭 써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78입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산 지는 10년이 넘었어요. 며느리 서민아는 늘 바빴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는 법이 없었고 집안 어디서든 카메라를 들고 다녔어요.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어머님, 잠깐만 그대로 계세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오래된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카메라를 들고 제 뒷모습을 찍었어요. 그 자세 그대로요. 너무 좋아요.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요. 며느리는 여러 각도에서 저를 찍었어요. 제 손등에 주름진 피부, 금간 그릇들, 오래된 식탁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며느리는 말했어요. 어머님, 그 옷 너무 좋아요. 일부러 갈아입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가 좋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기뻐하니 괜찮았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노트북 앞에 앉아서 뭔가를 계속 작업했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저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어머님 나왔어요. 화면에는 어제 찍은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설거지하는 뒷모습, 앞치마 끈을 묶는 손, 낡은 고무장갑, 그리고 자막이 있었어요. 소박한 시어머니의 하루, 이 시대의 마지막 어른. 영상 아래에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정겹네요. 저희 할머니 생각나서 눈물 났어요. 요즘 이런 분들 정말 귀하죠. 며느리는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반응 진짜 좋아요. 구독자들이 엄청 좋아해요. 저는 그때야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다는 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걸요. 조금 낯설었지만 며느리가 좋아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며느리는 자주 저를 찍었습니다. 밥을 하는 모습, 빨래를 개는 모습, 손주를 돌보는 모습, 일상의 모든 순간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장 보러 가시죠? 같이 가요. 며느리는 저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요. 제가 채소를 고르는 모습, 상인과 이야기하는 모습, 무거운 장바구니를 드는 모습까지 모두 영상에 담겼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는 또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올라갔어요. 댓글은 늘 비슷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진짜 따뜻한 영상이에요. 우리 엄마도 이러셨는데. 며느리는 댓글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구독자가 또 늘었어요. 요즘 사람들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기뻐하니까 저도 기뻤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불편함이었어요. 어느 날 식탁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손주 서준이가 학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다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서준아, 그럼 선생님한테. 며느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얘긴 영상이랑 안 맞아요. 조용히 계세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카메라가 켜져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따뜻한 저녁 식사 콘셉트로 촬영 중이었어요. 제 말이 그 콘셉트에 맞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또 어느 날은 손주가 울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저는 서준이를 안아주려고 다가갔어요. 서준아, 할머니한테 이리 와. 며느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촬영 컨셉 아니에요. 나중에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주는 계속 울고 있었는데 저는 다가갈 수 없었어요. 카메라 앞에서만 손주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며느리가 원하는 따뜻한 할머니 콘셉트에 맞을 때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낀 게요. 며느리에게 저는 어머님이 아니었습니다. 콘셉트였어요. 영상을 위한 소재였습니다.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 며느리는 다정했습니다. 제 어깨를 감싸고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달랐습니다. 어머님, 동선 좀 비켜주세요. 거기 서 계시면 불편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비켜섰어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점점 모호해졌습니다. 아들 지훈이에게 말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 편이었어요. 며느리가 인터넷으로 돈을 번다는 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이 그래요. 미나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카메라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방에 누워 있었어요.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약을 먹고 쉬어야 할 상태였죠.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카메라를 손에 들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눈은 카메라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쉬려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아픈 시어머니 콘셉트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진짜 공감 잘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아픈데 그게 콘셉트라는 거죠. 며느리에게 제 고통은 영상 소재였습니다. 그럼 약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건 촬영 끝나고요. 지금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필요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찍었어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구겨진 이불까지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촬영은 20분쯤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누워 있었어요. 약도 먹지 못한 채로요.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촬영을 마쳤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약 드릴게요. 그제야 며느리는 약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약을 받아 먹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며느리. 화면에는 며느리가 제 이마에 손을 대는 장면이 나왔어요. 물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촬영을 위해 연출한 장면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며느리분 정말 효녀시네요. 어머님, 빨리 쾌차하세요. 이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나요? 며느리는 댓글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며느리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찍었어요. 제가 밥을 먹을 때, 산책을 할 때, 손주와 놀 때, 카메라는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 서준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기뻐서 서준이를 안아줬어요. 우리 서준이 정말 잘했네.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시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각도가 안 좋았어요. 저는 서준이를 놓고 다시 안았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각도로요. 한 번, 두 번, 세 번. 며느리가 만족할 때까지 반복했어요. 서준이는 지쳐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쁨은 이미 사라지고 남은 건 피로뿐이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숟가락 좀 천천히 드세요. 화면에 잘 안 잡혀요. 어머님, 반찬 드실 때 표정 좀 밝게 해주세요. 저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고 억지로 웃었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꺼지면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좀 해주세요. 어머님, 거실 좀 치워주세요. 목소리에 다정함은 없었어요.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피곤해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거기 앉아 계시면 촬영할 때 불편해요. 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제 집인데도 제가 앉을 자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카메라가 원하는 곳에만요. 손주와의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준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손주 가르치는 할머니 콘셉트로 따로 찍을 거예요. 저는 물러섰고 손주는 혼자 숙제를 했어요.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정한 시간에만 손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카메라 앞에서만요. 자연스러운 교감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생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 생일날 며느리는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카메라 위치를 정하고 조명을 설치했어요. 케이크도 예쁘게 꾸몄습니다. 어머님, 케이크 나올 때 놀란 척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나왔어요. 며느리와 아들, 손주가 함께 불렀습니다. 저는 촛불을 끄며 웃었어요. 카메라를 향해서요. 촬영이 끝나자 며느리는 케이크를 치웠습니다. 어머님, 이건 촬영용이에요. 실제로 먹을 건 따로 있어요. 실제로 먹을 케이크는 작고 평범했습니다. 예쁜 케이크는 영상용이었어요. 저는 그 작은 케이크를 보며 씁쓸했습니다. 제 생일마저도 콘텐츠였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지금 촬영 중이에요. 며느리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시어머니세요. 진짜 순하시죠? 친구들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서요. 저는 제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누웠어요.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카메라가 필요 없을 때면 항상 혼자였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늘 말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 가족 잘 살아요. 구독자들이 어머님 엄청 좋아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이 갇혀갔습니다. 카메라 안에, 콘셉트 안에요.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의 노트북을 보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노트북은 거실 테이블 위에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어요. 제 얼굴이 화면 가득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열린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산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클릭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는데 숫자들이 보였어요. 광고 수익, 협찬비, 후원금.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 많을 때는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니. 제 얼굴로, 제 일상으로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정산표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었어요. 수익자는 며느리 혼자였습니다. 저는 그저 콘텐츠 소재일 뿐이었어요.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노트북에서 손을 뗐어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돈을 번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그리고 제 몫은 하나도 없이 가져간다는 건 몰랐어요.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나야.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어요. 네, 어머님. 그 영상으로 돈도 좀 버니?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네, 조금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얼마나? 며느리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그게 왜 궁금하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나오는 영상인데 궁금하지 않겠니?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가족끼리 그런 계산하면 정 없잖아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인가 싶었어요. 제가 너무 속 좁은 건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도 구독자들한테 사랑받으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거예요. 돈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얼굴이, 제 인생이, 제 노년이 공짜로 소비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며느리는 제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을 나누자는 말도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걸 혼자 가져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가족 간의 일일까? 아니면 다른 뭔가일까? 며느리는 저를 어머니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처럼 부렸어요. 아니, 직원에게는 급여라도 주죠. 저는 그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또 촬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시장 가는 콘셉트예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채소를 골랐어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웃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촬영 정말 좋았어요. 이번 영상 조회수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돈도 많이 벌겠죠. 며느리만요. 그날 저녁 아들 지훈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네, 엄마. 미나가 영상으로 돈을 많이 번다던데. 아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요즘 그게 대세잖아요. 근데 내가 나오는 영상인데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더구나.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면 어떡해요? 하지만 엄마, 미나가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편집하고 댓글 관리하고 그 정도는 미나가 가져가는 게 맞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어요.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하세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그냥 궁금해하셔서.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돈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야.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르신들 다 이렇게 예민하세요. 저희가 효도하는데도 뭐가 불만이신지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었어요. 착취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이용했습니다. 제 얼굴로 돈을 벌면서도 한 푼도 나누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제 권리를 찾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요. 저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요.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한다고 들었던 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편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간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상담실 문을 두드렸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찍어서 영상을 올린다는 것, 돈을 많이 번다는 것, 하지만 제 몫은 하나도 없다는 것.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건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권리 침해요? 네. 초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 얼굴과 목소리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영리 목적이면 더더욱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우선 영상 삭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익 분배도 요구할 수 있고요.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증거를 모으세요. 영상 목록, 촬영 일지, 수익 내역. 그리고 며느리분께 공식적으로 요구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제 권리를 찾겠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공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록했어요. 며느리가 언제 촬영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영상을 올렸는지 하나하나 적어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촬영할 때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웃고 말하고 움직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책에는 촬영 기록이 빼곡했어요. 며느리는 하루에 적게는 2번, 많게는 5번씩 저를 찍었습니다. 제 일상 전부가 카메라에 담겼어요. 저는 며느리가 올린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손주 서준이가 휴대폰으로 보여줬어요. 영상마다 조회수가 수십만이었습니다. 할머니 완전 유명인이에요. 서준이는 신기해했지만 저는 씁쓸했습니다. 그 조회수 하나하나가 며느리의 돈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기록을 가져오셨네요. 잘하셨어요. 변호사는 공책을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며느리분께 공식적으로 요구하세요. 어떻게요? 계약서를 제안하세요. 앞으로 촬영하려면 어르신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도 분배해야 한다고요. 변호사는 계약서 양식을 건넸습니다. 이걸 작성해서 드리세요. 거절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편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약서를 손에 들고 다가갔습니다. 미나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촬영하려면 계약서 써. 며느리는 잠깐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진심이야.
이거 봐. 저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익 분배, 영상 사용 기간, 삭제 권한. 다 적혀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님, 장난이시죠? 가족끼리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편집하고 댓글 관리하고 밤새워 일했어요. 그 일로 돈도 많이 벌었잖아.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벌어. 내 얼굴로, 내 일상으로.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모시는 게 날 이용하는 이유가 되니?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다시 내밀었어요. 이거 안 쓰면 이제부터 촬영 안 해.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저희 채널 망해요. 구독자들이 어머님 보려고 오는 건데, 그럼 망해. 저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황급히 카메라를 껐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며느리는 한참 동안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더니 계약서를 구겨서 던졌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어머님 안 찍으면 되죠. 알았어요.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구겨진 계약서를 주워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달려갔어요. 여보, 어머님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세요.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얘기, 수익 분배 얘기, 제 권리 얘기. 아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미나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지훈아, 나도 힘들었어. 엄마는 그냥 나오기만 하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냥 나오기만 한다고? 내 얼굴이 공짜니? 내 인생이 공짜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웃고, 울고, 연기했어. 아플 때도 찍었고, 피곤할 때도 찍었어. 그게 그냥인 줄 아니?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 존중해야지. 가족이라고 이용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정 그러시면 수익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속 촬영하게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존중의 문제야. 그럼 뭘 원하세요? 계약서 써. 내가 원할 때만 찍어. 내가 싫으면 바로 멈춰. 그리고 수익은 반반.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반반이요? 그럼 제 몫은요? 제가 편집하고 관리하는 건요? 너는 내 일한 만큼 받는 거야. 나도 내 얼굴값 받는 거고.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는 못해요. 그럼 이제 안 찍어. 며느리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좋아요. 안 찍으면 되죠. 어차피 어머님 없어도 다른 콘텐츠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독자들이 원하는 건 저였다는 걸요. 다음 날부터 집 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피했어요. 아들도 어색해했습니다. 손주만 평소처럼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왜 엄마랑 싸웠어요? 할머니가 할머니 권리를 찾은 거야. 권리요? 응.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손주가 이해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며느리는 며칠 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구독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요즘 영상에 어머님이 안 나오네요. 며느리는 초조해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뭐니? 계약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지쳐 보였어요. 며느리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 없이는 채널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요. 저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쓸게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도 제 이름을 적었어요. 그렇게 우리 사이에는 종이 한 장이 생겼습니다. 가족 사이였지만 이제는 계약 관계이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촬영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요? 계약서 썼잖아요. 일주일 쉴 거야. 내가 원하면 촬영한다고 했지. 지금은 원하지 않아.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 일주일 동안 집은 조용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구독자들의 물음은 계속되었고 며느리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저는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아도 됐어요. 식사할 때 각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됐고 손주를 안을 때 콘셉트를 생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서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영상 안 찍어요? 찍긴 찍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원할 때만 찍어. 그게 뭐가 달라요? 엄청 달라. 이제는 할머니가 결정하는 거야. 서준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해한 듯 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미나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촬영해도 돼. 대신 규칙 지켜.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네, 어머님. 꼭 지킬게요. 하지만 달라진 건 많았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촬영 전에 물었어요. 어머님, 오늘 촬영해도 될까요? 저는 컨디션을 확인하고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혹은 오늘은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아. 며느리는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카메라를 치웠습니다. 촬영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 장면 한 번 더 찍어도 될까요? 며느리는 이제 허락을 구했어요. 저는 괜찮으면 응했고 싫으면 거절했습니다. 아니, 한 번으로 충분해. 며느리는 더 이상 우기지 않았습니다. 수익도 나눠졌습니다. 매달 말 며느리는 정산표를 보여줬어요. 어머님, 이번 달 수익이에요. 저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광고 수익, 협찬비, 후원금, 그리고 제 몫이 제대로 입금됐는지도요. 잘 들어왔네. 며느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만큼 돈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구독자들도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댓글이 달렸어요. 어머님 표정이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전보다 자연스러워 보여요. 뭔가 달라졌는데 좋아요. 며느리도 그걸 봤습니다. 억지로 만든 콘텐츠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좋은 반응을 얻는다는 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왜?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님을 사람이 아니라 콘텐츠로 봤어요. 돈만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도 감정이 있고 힘드실 때가 있는데 저는 그걸 생각 안 했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는 할게. 하지만 다시는 이러면 안 돼. 네, 어머님. 절대 안 그럴게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도 제게 왔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 엄마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미나만 생각했어요.
아들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아들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 후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촬영할 때도 저를 배려했어요. 제가 피곤해 보이면 먼저 쉬라고 했고 억지로 웃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푹 쉬세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영상 내용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 진짜 일상을 담았습니다. 제가 편하게 웃을 때, 손주랑 자연스럽게 놀 때, 그런 순간들을요. 구독자들의 반응은 더 좋았습니다. 진짜 가족 같아요. 억지스럽지 않아서 좋아요. 며느리도 그걸 보며 배웠습니다. 진심이 통한다는 걸요. 며느리가 어느 날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어머님께 사과드립니다였어요. 영상에서 며느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님을 콘텐츠로만 생각했어요. 어머님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았고 제 이익만 챙겼습니다. 어머님께서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을 콘텐츠로 쓰는 순간 가족은 끝난다는 걸요. 이제는 달라지려고 해요. 어머님을 존중하고 어머님이 원하실 때만 촬영하려고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멋진 사과예요. 이렇게 솔직하니까 더 좋아요. 어머님도 며느리님도 멋져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했구나 싶었어요. 계약서는 여전히 서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꺼낼 일이 없어요. 며느리가 스스로 지키니까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무한 거 아니었어요? 며느리한테 계약서까지 쓰라고 하다니.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을 콘텐츠로 쓰는 순간 가족은 끝나는 거예요. 저는 제 권리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내 인생은 조회수 올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는 카메라 앞에서도 편안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연기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도 행복해 보입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을 담으니까 영상도 더 따뜻해졌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존중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요. 제 인생은 제 것입니다. 누구의 콘텐츠도 아니에요.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